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삶을 살아간다기보다 관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은 늘 바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선택 하나를 앞두고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웁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혹시라도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잘해보려는 마음은 처음엔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책임감 있고 어른스러운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기보다 점점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하려 애쓴다는 것은 늘 기준을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 아직 부족한 건 아닌가? 남들만큼은 하고 있는가? 기준은 처음엔 방향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족쇄가 됩니다. 기준이 생길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선택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하루를 평가하고 잠들기 전에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하루를 2번, 3번씩 다시 살아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니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진짜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계속해서 힘을 주게 만듭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오래 버틸 수 없듯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삶은 금세 피로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인생은 힘을 줄수록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쓸수록 흐름은 끊기고 완벽을 향할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이 구조를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태도뿐이라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살아갑니다. 태도에는 엄격하면서도 결과에는 집착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평가와 시선까지 붙잡으려 애쓰면서 정작 스스로의 마음은 방치합니다. 잘하려 애쓴다는 말 속에는 사실 이 무리한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유난히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관계를 잘해보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동의하지 않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이런 순간이 쌓이면 관계는 유지될지 몰라도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관계를 위해 나를 조금씩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버거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래 연구해온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설득이 아니라 이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더 잘해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려는 긴장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움직이려 애쓰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되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씁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 관리하고, 더 조심하고, 더 참아냅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 완벽한 계획, 실수 없는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시작은 늘 늦어집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발을 떼지 못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출발선 앞에 세워둡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잘하려 애쓰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선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10번을 망설이고 그 사이 삶은 조금씩 좁아집니다. 하지만 실패를 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은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애써온 결과가 지금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혹시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평가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다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잘하려 애쓴다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늘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워런 버핏의 태도는 이런 삶의 방식과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흘려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순간만 기다립니다. 이 태도는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공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반대로 살아갑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거절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스스로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 결과는 성취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잘하려 애쓰는 삶은 늘 바쁩니다. 쉬어도 쉬지 못하고 멈춰도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목표는 흐려지고 기준만 남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또 하루를 버티고 또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정말 인생은 잘하려 애쓸수록 잘 풀렸는지 말입니다. 혹시 인생이 막히기 시작한 지점은 우리가 너무 잘하려 들기 시작한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으면 삶이 갑자기 느슨해져서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그 생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기준을 놓지 못합니다. 기준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기준이 없으면 더 큰 불안에 빠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하려 애쓰는 태도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생각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분명해지고 모든 선택의 이유를 달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마음속에서 재판이 열렸다면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 변화는 나태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빠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오래전 스토아 철학에서는 삶을 바꾸는 핵심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결과, 평판, 타인의 평가처럼 손에 쥘 수 없는 것에 마음을 걸어두면 삶은 필연적으로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판단에 집중할 때 삶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내 손밖에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내 손 안에 있는 것에만 힘을 쓰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의외로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반응이 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꼽았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는 통찰입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겠다는 태도는 관계에서 이 욕구를 한 걸음 뒤로 물리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의 기분을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단순해지고 남는 에너지는 삶의 다른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관계가 전부였던 자리에 나 자신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일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과정과 지속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번의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방식을 찾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태도가 떠오릅니다. 워런 버핏은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만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길이 됩니다. 이 태도는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선택.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해도 삶 전체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방식. 잘하려 애쓰지 않겠다는 결정은 일을 대충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래 하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멀리 갑니다. 삶이 풀린다는 느낌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좌절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가 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관리하며 함께 가야 할 요소로 인식합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삶의 체감을 바꿉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삶은 더 이상 막힌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속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신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교의 기준도 함께 사라집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대신 나에게 맞는 속도로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 마음은 삶을 조용히 지탱해 줍니다. 노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노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바뀝니다. 비교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에서 하루를 무사히 건너기 위한 노력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노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삶 전체를 지켜냅니다. 오래가는 힘은 늘 조용합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순간에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제는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릴 일이 줄어들고 선택이 단순해지며 하루를 끝냈을 때 남는 피로도 달라집니다. 지쳤다는 느낌보다 오늘을 잘 견뎠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도 어쩌면 오랫동안 잘하려 애쓰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애씀 덕분에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더 잘해야 할까? 아니면 덜 애써도 괜찮을까? 완벽해야 할까? 아니면 오래가는 쪽을 선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빠지고 에너지가 돌아오고 하루가 감당 가능한 크기로 느껴집니다. 잘하려 애쓰지 말자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오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대개 그 선택 앞에서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